정부가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다가 3시간도 안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불과 3시간 만에 다시 취소를 했는데 우선 해수부는 취소 이유가 뭐라고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해명한 내용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기상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최근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인양불 꼬임 현상도 발생을 했고 그것을 좀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날씨가 좋다고 해서 인양한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서 안 된다고 하는 해명 자체도 이게 신뢰가 가지가 않는데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일기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예. 몇 시간 만에 예보가 달라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인양한다고 했다가 인양을 바꾼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예, 맞습니다. 작년 7월 정도에 인양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자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만 계속 인양은 지연이 됐었죠. 예. 이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셀비지 측이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봤을 때 상하이 셀비지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에 비해서는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선체 밑에 리프팅 빔을 삽입하는 작업을 했었었는데 리프팅 빔을 삽입할 때 그 바닥 여건 바닥을 좀 파고 넣었어야 되는데 바닥이 잘 안 파여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혹은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식에 특화된 업체도 애초부터 아니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다에서의 작업은 안 해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상하이 셀비지 측은 상하이 셀비지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회사긴 하지만 여러 인양 업체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는 국영 또는 관영 형태로 존재하는데 거기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경험은 공유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때까지 주장은 그랬죠. 근데 실제로 지금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자면 그 셀비지 측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점점. 예, 특히 이제 어제 기상 때문에 악화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양길이 꼬이는 현상이 또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양길 꼬이는 현상 같은 경우는 저는 예상을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역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양 방식에 있어서도 중간에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애초에 주장했던 방식으로. 맞습니다. 예. 가족분들은 그 사고 해역에 그 바람이 세고 그다음에 조류가 세기 때문에 조류라든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반잠수식 바지선, 재킹 바지선이라고 불리는데 그 재킹 바지선을 이용한 인양을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상하이 셀비지는 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해상에 바지선 위에 이제 크레인을 세워가지고 크레인에서 와이어를 걸어서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을 고집했다가 작년 말에 방식을 가족분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그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예. 저기 의원님 전화기에서 입을 조금만 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약간.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작년 11월이면 선정되고 나서 1년도 넘은 1년 한 2개월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거를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걸 보면 이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라고 하는 지적이 타당하단 말이죠. 예,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족분들은 상하이스 LBG가 이번 인양을 어떤 치밀한 계획과 어떤 설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해오셨었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그 상하이스 LBG 차원에서는 이번 인양을 인양 기술 습득, 음. 또 연마 뭐 이런 장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뭐 걱정되니까 하는 비판인가 싶었다가도 지금 결과를 보면 그런 비판이 맞는 비판이었다 싶어요. 지금. 예, 사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해했었거든요. 예. 특별한 어떤 기술적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을 했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지금 뭐 기상 여건 변화도 변하지만 인양줄 꼬임이라는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거기 때문에 불안함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많은 분들 지적하는 것은 이게 이제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연기되거나 예. 무산되는 것이 이런 의혹을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뭐 그런 의혹을 가지신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시간 후에 예. 기상 환경을 잘못 예측해가지고 뭐 미뤄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뭐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진짜 어떤 기술적인 부분 때문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냐 이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안 할 그런 수가 없죠. 예. 예. 자, 그리고 또 그 구멍을 많이 뚫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공을 약 한 140여 개 정도 뚫어놨고, 또, 앵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절단을 해냈죠. 그래서 선체가, 원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해소는 이미 됐죠. 사실 이렇게까지 구멍을 많이 뚫을 일이었는가. 예, 애초에는 뭐 두 개의 구멍으로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네. 네, 이젠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쟁점이 이제 그 인양한 이후에 네. 선체 조사 방법 이런 것도 논란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해수부가 채택한 선체 내부 조사 방법은 인양한 후에 예. 육상에 거치를 하고 나서 선체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인양한 후에. 예, 인양 후에 그래서 세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선체 내에 진입하고 수색하고 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해수부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가족분들이 그렇게 이제 선체를 등분 나누게 되면은 진상 조사를 하기에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선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선체 내부에 남아 계실 미수습자분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체 절단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인양된 상태를 좀 보고 나서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세월호의 그 구멍 천공을 140여 개 뚫은 것도 훼손이라고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 세월호의 선체 자체를 3등분으로 절단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3등분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오해 있으실 수 있는 것 같은 세 부분으로 절단하는 것을 아하.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 뭐 자동차 사고도 그렇습니다만 당장 자동차를 그대로 그 사고 상황대로 봐야지 이제 사고 당시 상황을 유추하고 이제 조사할 수 있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구멍이 뚫리고 이제 분리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했었던 뭐 조타 기의 작동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스크류가 작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등등 기계 계통의 어떤 잘못들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사건도 좀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런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세월에 관해서 진상 규명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던 노력에 비춰보자면 지금 네. 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세월호 특조위도 지금 끝났는데 이 네. 2기 특조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 법안들 뭐 선체조사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런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2기 특조위는 네. 법안이 발의된 후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작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예. 등 뭐 세월호 조사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분들과의 협의나 논의할 필요 없이 시간만 지나가면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도 300일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330일이어서 11월이고요. 올해 11월이 네. 되는 거고. 아무리 늦어도 올해 12월에는 통과된다는 거죠. 11월에는. 그렇습니다. 예, 네. 11월에.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선체가 인양이 되는데 그럼 인양된 선체는 누가 보느냐? 예, 조사위원회도 없는데. 예.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지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다행히 통과가 됐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선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의원님도 포함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위원회 그 야당이 지명한 후보도 그 전문위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여당 둘, 야당 셋, 가족 셋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특조위 때 워낙 그 여당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요. 네. 반대라기보단 방해를 했죠. 조사 자체를. 네. 예. 조사위원회는 다행히 유가족과 야당 쪽이 많군요. 훨씬 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좀 더 정부로부터는 독립되게 네. 전체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언제 인양될지는 가능하기 어렵겠죠? 지금 소조기 때마다 인양 작업을 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음 소조기가 4월 5일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무렵에 인양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은 대략 한 14일에서 15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뭐 더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3주기 조금 넘어서 육상에 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자체도 이게 신뢰가 가지가 않는데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뭐 일기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예. 몇 시간 만에 예보가 달라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인양한다고 했다가 인양을 바꾼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예, 맞습니다. 뭐 작년 뭐 7월 정도에 인양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자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만 계속 인양은 지연이 됐었죠. 예. 이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셀비지 측이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봤을 때 상하이 셀비지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에 비해서는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정부가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다가 3시간도 안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불과 3시간 만에 다시 취소를 했는데 우선 해수부는 취소 이유가 뭐라고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공식적으로 해명한 내용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기상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최근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인양불 꼬임 현상도 발생을 했고 그것을 좀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뭐 날씨가 좋다고 해서
인양한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서 안 된다고 하는 해명. 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상하이셀비지는 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해상에 바지선 위에 이제 크레인을 세워가지고 예. 크레인에서 와이어를 걸어서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을 고집했다가 작년 말에 예. 방식을 가족분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그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예. 저기 의원님 전화기에서 입을 조금만 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약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작년 11월이면 선정되고 나서 1년도 넘은 1년 한 2개월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거를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걸 보면 이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라고 하는 지적이 타당하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족분들은 상하이셀비지가 이번 인양을 어떤 치밀한 계획과 어떤 설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경험은 공유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때까지 주장은 그랬죠. 근데 실제로 지금 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자면 그 셀비지 측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점점. 예, 특히 이제 어제 기상 때문에 악화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양길이 꼬이는 현상이 또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양길 꼬이는 현상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면은 역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양 방식에 있어서도 네, 중간에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애초에 주장했던 방식으로. 맞습니다. 예. 가족분들은 그 사고 해역에 그 바람이 세고 그다음에 조류가 세기 때문에 조류라든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반잠수식 바지선, 재팅 바지선이라고 불리는데 그 재팅 바지선을 이용한 인양을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던 것이길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선체 밑에 리프팅 빔을 삽입하는 작업을 했었었는데 리프팅 빔을 삽입할 때 그 바닥 여건 바닥을 좀 파고 넣었어야 되는데 바닥이 잘 안 파여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혹은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식에 특화된 업체도 애초부터 아니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뭐 상하이셀비지가 뭐 인양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다에서의 작업은 안 해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상하이셀비지 측은 상하이셀비지라는 것이 이제 뭐 하나의 회사긴 하지만 여러 인양 업체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는 국영 또는 관영 형태로 존재하는데